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스코드 분실 시 아두이노 소스 추출 및 재업로드에 대해 발표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민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의 목표는 기초적인 아두이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아두이노 프로그램 바이너리 추출 및 재업로드 방법, 아두이노 헥스 기반 코드 분석 튜토리얼입니다. 사전 준비물로는 아두이노 IDE, AVR DUDE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고, 실습 과정에서 WSL을 사용하게 되는데, WSL에서 사용하는 툴은 파워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상을 위해 아두이노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를 위한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에 접속하여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두이노란 오픈소스 기반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서 쉽게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컴퓨터로 보시면 됩니다. AVR DUDE는 AVR 다운로더, 업로더의 약자로서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 즉 아두이노와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합니다. AVR DUDE는 코드를 업로드하고 메모리를 읽고 설정을 읽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업로드 과정입니다. 아두이노 IDE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여 헥스 파일을 만들어내고 설정을 함께 AVR DUDE로 전송합니다. AVR DUDE는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명령어를 만들어내고 이를 수행하여 아두이노에 헥스 파일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아두이노는 전송받은 헥스 파일을 기반으로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습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두이노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헥스 파일을 추출할 것입니다. 이후 아두이노를 초기화하고 추출한 헥스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여 저희가 원래 설정했던 동작을 잘 수행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때 저희가 지정한 작동을 제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추출한 헥스 파일이 제대로 업로드 되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헥스 파일을 ELF 파일, 즉 실행 파일로 변환하여 디스어셈블하고 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루프를 돌며 헬로 아두이노를 1초마다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시리얼 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중 9600이라는 곳을 열어 시리얼 정보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실제 스케치 모니터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헬로 아두이노가 1초마다 출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두이노에서 헥스 파일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수행하면 저희가 업로드한 파일을 헥스 파일 형태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AVR2를 사용할 거고 설정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이후 다시 P를 사용해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지정을 해주고 다시 C,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어떤 업로드 방식을 사용하는지 지정을 해줄 것입니다. 다시 P를 사용하여 저희가 아두이노와 연결된 포트를 지정을 해주고 다시 B를 통해 보드 레이트를 설정해 줄 것입니다. 이후 다시 U를 통해서 플래시 R 코드.hex i라는 정보를 넘기는데 플래시 메모리에 R read라는 모드로 코드.hex의 파일로 인텔 헥스 형식으로 출력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추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헬로 아두이노를 계속하여 출력하고 있는 아두이노를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도록 초기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끝내게 됐고 클리어를 해보면 더 이상 헬로 아두이노가 출력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출한 헥스 파일을 다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헥스 파일을 읽어온 명령어입니다. 그중 이 R을 W로 교체해주면 플래시 메모리의 코드 헥스를 써라 라는 명령어로 바뀌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업로드가 마무리가 되었고 아두이노를 켜서 시리얼 모니터를 확인을 해보면 앞서 뜨지 않았던 헬로 아두이노가 1초마다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재업로드한 헥스 파일이 원본 헥스 파일과 같았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헥스 파일이 아두이노로 잘 넘어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헥스 파일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닌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다시 아두이노로 업로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헥스 파일을 실제 실행 파일로 변환 후 디스어셈블 과정을 거쳐 어셈블리 언어로 된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기드라나 아이다와 같은 툴을 사용하여 디컴파일 후 C 형태의 수도 코드를 얻을 수 있으나 현재는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 어셈블리만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SL을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툴은 모두 파워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에서 설치 후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헥스 파일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WSL에서는 MNT 폴더에 각 드라이브가 각 드라이브로 연결되어 있고 해당 드라이브로 연결할 시 로컬 폴더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파워셀의 기본 경로로 헥스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C, users, 그리고 제 컴퓨터 이름, 이 위치로 code.hex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습을 하기에는 다른 폴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로 먼저 카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code.hex 파일이 잘 카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hex 파일을 실행 파일인 elf 파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명령어를 살펴보면 code.hex라는 인텔 헥스 파일을 code.elf라는 elf32avr 파일로 카피를 떠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code.elf 파일이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code.elf 파일을 디스어셈블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섹션이 들어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원래는 데이터, 텍스트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야 하지만 섹션 1이라는 한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섹션을 컴파일하는 대문자 D 옵션을 주어서 디스어셈블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디스어셈블이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콘솔 창에서 디스어셈블 한 결과를 찾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파일로 저장 후 VS 코드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어셈블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명령어들과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텍스트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영역은 00, 00, 00, 00으로 시작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찾으면 이 부분이 데이터 영역이 됩니다. 00, 00, 00, 00입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은 텍스트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메인 함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이 elf 파일도 실행 파일이고 C로 돌아가기 때문에 메인 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 메인 함수는 SEI라는 명령어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SEI는 전역 인터럽트를 활성화하는 명령어입니다. 이후 수많은 설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IO 포트에서 수많은 값을 가져오고 OR 연산을 통해서 해당 값을 활성화하거나 AND 명령을 통해서 해당 값을 0으로 초기화하기도 합니다. 이제 루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00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부터 루프가 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 0x12라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여 0x180의 위치에 있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0x180의 위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명령을 보면 AF92, BF92, CF92와 같이 명령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리얼에 프린트를 해주는 명령입니다. 이제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가 보면 1, 2라는 위치에
값을 108, 즉 시리얼에 프린트 해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1, 2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부터 00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00, 02, 04, 06, 08, 0A, 0C, 02, 10, 12 이렇게 데이터가 주소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 위치 48, 65, 6C, 6C, 6F, 2C, 20, 41, 72, 64, 75, 69, 62, 6F, 00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본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 헬로 아두이노를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리얼 프린트를 하는 게 맞다면 이 값은 헬로 아두이노라는 값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헬로 아두이노의 헥스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48, 65, 6C, 6C, 6F, 2C, 2041, 7264, 7569, 62, 6F, 마지막 널문자까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설명한 시리얼 프린트는 헬로 아두이노라는 값을 계획 문자 없이 출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루프로 돌아가서 이 아래 또 108을 출력하는 호출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R22에 들어갔던 값을 보면 R22에는 21이라는 0x2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0x21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4, 16, 18, 1A, 1C, 12, 20 따라서 이 부분까지가 20이 되고 21, 22, 23 이 부분 0D, 0A, 00이 출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0D, 0A, 00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값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계획 문자가 출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을 보면은 0D는 다음과 같은 값, 0A는 다음과 같은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이 0D, 0A를 출력하는 루프에 있는 이 명령은 결국 계행을 하게 되는 명령어가 됩니다. 따라서 이곳과 이곳을 합치면 저희가 실행한 이 serial.println hello arduino라는 명령어가 됩니다. 이제 그 후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xbe 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0xbe의 위치를 가보면
다음과 같은 명령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두이노의 밀리토를 리턴해 줍니다. 다시 이 부분 0xbe2를 호출한 코드로 돌아가게 되면 0xbe2를 호출하여 현재 아두이노의 밀리토를 얻게 되고 다시 0xbe2를 호출하여 1000밀리초가 흘렀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1000밀리초가 흐르지 않았다면 0x582, 즉 0xbe2를 호출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1000밀리초가 흘렀는지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되고 만약 1000밀리초가 흘렀다면 0x55a의 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프린트를 실행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본 소스 코드의 루프 함수를 모두 수동으로 디컴파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원본 소스 파일을 컴파일할 시 생기는 ELF 파일을 디스어셈블하여 분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본 파일의 빌드 폴더를 보시면 헥스 파일과 ELF 파일이 모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코드 분실 시 소스코드 추출 및 재업로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